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베트남 어땠습니까? 포스트 차이나다. 제2의 기회의 땅이다. 정말 뜨거웠죠. 그런데 2026년 지금은요? 그 화려했던 베트남 드림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까지 불렸는데 이제는 투자자들의 끔찍한 악몽이 되어버렸죠. 오늘 이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그 뿌리 깊은 원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부터 보시죠.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9조 원입니다. 이게 바로 베트남 경제 시스템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든 반틴팟이라는 금융사기 사건의 피해 규모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금액이냐면요. 베트남 2022년 GDP의 무려 10%가 넘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재앙 수준인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에 돈이 묶여서 정말 밤잠 설치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경기가 나빠져서 시장이 좀 하락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부의 어설픈 정책 실패에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융사기, 그리고 투자자를 보호해줄 법적 장치가 아예 없다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낸 말 그대로 총체적인 시스템의 붕괴거든요. 자, 그럼 이 모든 붕괴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근원을 한번 따라가 보죠. 모든 것의 시작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유발한 신용경색, 그러니까 시장에 흐르던 돈줄을 갑자기 확 막아버린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흐름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개발사들이 고위험 회사채를 마구 발행하면서 몸집을 불렸어요. 규제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2022년 말에 정부가 갑자기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수도꼭지를 확 잠가버린 겁니다. 당연히 돈줄이 마른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도미노처럼 우수수 쓰러지기 시작한 거죠. 베트남 2위 개발사인 노바랜드마저 채무 불이행 위기에 빠졌는데 이게 사실 끔찍한 붕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무조건 오른다, 묻어두면 대박 난다는 맹목적인 낙관론이 가득했던 시장이 불과 1, 2년 사이에 채권 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잘 나가던 개발사 사장들은 줄줄이 구속되는 그야말로 공포의 시장으로 돌변한 겁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유동성이, 그러니까 시장의 돈이 그냥 완전히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얼어붙은 시장에 그야말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베트남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까지 불리는 반틴팟 그룹의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 하나로 투자자들의 신뢰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이 사기 수법을 보면요, 정말 대담하고 치밀합니다. 쯔엉 미란이라는 회장이 무려 1000개가 넘는 유령 회사를 동원해서 베트남 5대 은행 중 하나인 SCB, 사이공 상업은행을 사실상 자기 개인 금고처럼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유령 회사들을 통해서 440억 달러, 아까 그 59조 원을 대출받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돈을 빼돌렸고 그 돈으로 호치민 시내의 알짜배기 부동산들을 싹쓸이한 거죠. 이건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 때문에 반틴팟 그룹 프로젝트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냥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프로젝트는 올스톱됐고 투자금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의 중앙은행 간부들까지 뇌물을 받고 이 어마어마한 사기극을 눈 감아줬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비리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가 썩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이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캠페인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른바 불타는 용광로라고 불리는 이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가 베트남의 행정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켜버렸어요. 수많은 고위 공무원들이 부패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니까 남아있는 공무원들 사이에 엄청난 공포가 퍼진 겁니다. 아니, 괜히 내가 이 서류에 사인했다가 엮여서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아예 모든 인허가 업무에서 손을 떼버린 거죠. 이게 바로 복지부동 사태입니다. 이 때문에 멀쩡히 다 지어진 아파트가 준공 허가가 안 나서 몇 년째 방치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베트남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설상가상으로 2025년에 단행된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은 이 혼란의 아래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부서들이 막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토지 관련 기록들이 사라지거나 엉켜버렸고요. 기존의 일을 처리하던 담당자도 심지어 부서도 통째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조차 찾지 못하는 그야말로 책임 소재가 완전히 징발해버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투자자들이 마주한 가장 치명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소유권 자체의 문제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부동산이 법적으로 온전히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에 바로 이 핑크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등기부 등본과 똑같은 건데요. 이 문서가 없으면 여러분은 그 집을 합법적으로 팔 수도 없고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요. 한마디로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사용권만 가진 반쪽짜리 주인이 된 셈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핑크북이 왜 안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개발사가 허가받은 것보다 불법으로 더 높게 지었거나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안 냈거나 아니면 외국인한테는 30%까지만 팔 수 있는데 그걸 속여서 파는 등 모든 잘못은 사실 개발사가 저지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는 꼬박꼬박 분양대금을 다 낸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정말 냉혹한 현실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앞으로의 시장을 아주 암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V자 모양의 빠른 반등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장이 아주 오랜 기간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L자형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졌고 정부 또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베트남 부동산에 새로 돈을 넣는 건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도박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만약 이미 투자하셨다면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 부동산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핑크북 발급은 가능한 건지부터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법적 소유권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정말 가슴 아프겠지만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일부라도 자금을 해소하는 손절매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베트남의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화려한 유혹의 이면에는 부패한 시스템과 법적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 차가운 현실이 있었던 거죠. 이제는 장밋빛 환상에서 깨어나서 냉철한 이성으로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만 할 때입니다.